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빌바오와 에스파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8위의 빌바오입니다. 연고지 더비 라이벌 소시에다드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윙어 기용이 페인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기동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장점이 없는 이냐키를 또 정발 윙어로 기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도리어 깎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이냐키의 정말 윙어 전략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냐키와 위치를 바꾼 니코도 장점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직전 리그 경기였던 오사수나전에서 우측윙으로 나온 니코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으나 지난 경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사수나의 수비가 에스파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공수 분리 증상이 심해 실점이 많은 베티스를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도 이냐키와 니코의 위치는 소시에다드전과 같았습니다. 결정자는 마르티네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에스파뇰입니다. 헤타페를 2대1로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이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웠는데 선제골이 된 호셀루의 골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때린 초장거리 골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더라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골이었습니다. 애초에 올 시즌 에스파뇰은 극단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 정교한 빌드업과 다득점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중볼 경험 능력이 좋은 편이라 경기당 1득점을 겨우 넘기고 있는 정도인데요. 빌바오가 공격적이고 기동력을 살린 역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차단하고 뒷공간으로 빠르게 차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빌바오도 공중볼에 약한 타입은 아닙니다. 결정자는 페드로사 바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감독이 이냐키를 정발 윙으로 쓰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데다 로테이션까지 돌리게 된다면 빌바오의 좋지 못한 최근 공격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나마 에스파뇰의 박스한 슈팅 억제 능력과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 빌바오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AC밀란과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AC밀란입니다. 레체에게 2대2로 겨우 비겼습니다. 유벤투스가 나폴리에게 대패하면서 2위 자리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1위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는 8점으로 선수권 추격은 현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최근 세트피스에서 수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 추가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으며 2대2로 비겼던 로마전에서도 두 골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하고 말았죠. 수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이후 경기들에서 후반부에 실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체전에서는 두 골을 미리 넣은 레체가 잠그기에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추가 실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플로렌츠, 레비치, 발로, 메냥, 이브라이모비치, 크루니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4위의 인테르입니다. 베로나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라우타로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월드컵에서의 부진을 싣는 모습은 긍정적인 상황인데 다소 흔들리긴 했어도 라치오를 끌어내리고 다시 챔스권 복귀에 성공한 점은 호평해줄 만합니다. 인테르의 대응 방식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나폴리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나폴리의 공격력을 의식해 전방 압박보다는 중앙에 벽을 세워놓고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비 성공 확률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원을 거치는 빈도가 높은 나폴리에 비해 밀란은 중원을 생략하고 롱볼을 붙이는 다소 실리적인 운영을 가미하고 있어 다소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인테르의 수비진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정자는 브로조비치, 루카쿠, 한다노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이 최근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월드컵 이후 수비진의 집중력이 꽤 실망스러운 상태인데 물론 밀란도 측면의 파괴력과 실리적인 운영으로 인테르의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6위의 레알 베티스입니다. 바르셀로나와 2대2 무승부를 거둔 끝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스페르코파 무대는 4강에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잠그기 전술을 파괴하면서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다행이지만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가 뛰어났으나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 상대를 끌어내는 미끼 역할을 하던 주제가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주자가 끌어당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후한민은 부상으로 결장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글레시아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라 팀 기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결장자는 크루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오사수나입니다. 마요르카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여전히 조용한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스페르코파 때문에 6위인 베티스가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승점을 1점 차이로 좁히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드업이 정교한 느낌은 아니고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롱볼에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공중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더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빌라 정도인데 후술할 오사수나의 경기 스타일상 공격에 온 힘을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비달, 페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가 5백을 갖추고 버티면 웬만한 팀들도 공략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팀의 기동성이 딸려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린 베티스가 오사수나의 수비벽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사수나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빌라도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길어 공격적인 성과와 주도권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승부에서는 베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나아 보이고 레알 베티스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스페치아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6위의 아탈란타입니다.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8골을 득점하면서 자신들의 전력을 뽐냈습니다. 다만 스페치아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상대일 수밖에 없는데 월드컵 브레이크 첫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하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파샬리치의 극적인 골이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해당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에 걸맞는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속공 상황에서 약점을 다소 드러내면서 2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불안함을 보였는데 올 시즌 점유율 확보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의 형성에 더욱 신경을 쓰긴 하지만 적극적인 수비 기조와 압박 위주의 플레이는 변함이 없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는 등 실점 억제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은 아닌 상태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이탈리아 1부 15위의 스페치아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중으로 이번 경기에 상대인 아탈란타뿐만 아니라 우디네세와도 비기는 등 양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전방부터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뚜렷한 후반의 경기력을 그다지 신뢰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죠. 2대2로 비겼던 아탈란타전에서도 후반에만 2골을 허용했으며 피오렌티나전과 밀란전에서도 90분경에 결승골을 실점하면서 1대2로 석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지난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는 기대 실점이 0점대였으나 후반전에는 한 골을 넘어서면서 수비적인 흔들림이 후반에 엄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장자는 조에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치아가 원정에서는 득점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 전력은 갖추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수비적인 안정감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워 2.5오버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원정에서 스페치아가 수비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스코어 접근은 후순위로 미뤄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탈란타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